아들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정리하시죠. 식탁 위에 부동산 계약서가 놓였습니다. 제 이름 석자가 이미 인쇄되어 있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니? 아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급해서 그래요. 사인만 하시면 돼요.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5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산 유일한 집. 저는 종이를 다시 아들 쪽으로 밀었어요. 급하다니 뭐가 급한데? 아들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뒤적이기만 했죠. 사업이 좀 힘들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얼마나?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억이요. 식탁 위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들은 2년 전 자재 유통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잘 되는 듯 보였어요. 명절마다 용돈도 넉넉히 주고 갔으니까요. 하지만 작년부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며느리도 명절에 안 오는 날이 많아졌고요. 저는 그저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아들이 사업 얘기를 꺼낸 건 처음이었어요. 거래처가 부도났어요. 받을 돈을 못 받았고요. 제가 대신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 집 담보로 대출을 알아봤어요.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우리 집을?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어머니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요.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화분에 물을 주었어요. 남편이 심어놓은 군자란이었습니다. 10년째 매년 봄마다 꽃을 피우는 화분이죠. 남편은 이 집을 살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 노후의 전부야. 절대 팔지 마. 그 말이 유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화분 잎을 닦으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이제 어떡하지? 대답 없는 밤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왔습니다. 며느리는 웃는 얼굴로 인사했어요. 어머님, 건강은 어떠세요? 저는 그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며느리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위임장이에요. 어머님 대신 저희가 절차 진행하려고요. 저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 집 팔면 나는 어디서 사니?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 알아뒀어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며느리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님 불편하실까봐 저희도 고민 많이 했어요. 편하게 라는 말이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옆동 사는 친구 정숙이었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잠시 망설이다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 집을 팔자고 하네. 전화 너머로 정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집도 그랬어. 저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정숙이네도? 우리 딸도 사업 망하고 나서 똑같이 그랬어. 나는 결국 반은 내주고 지금 10평짜리 임대 아파트야. 정숙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언니는 나처럼 되지 마.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결정할 문제야.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미 은행에서 담보 잡을 준비까지 다 됐어요. 대출이 안 되면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냥 파는 게 차라리 나아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이어 말했습니다. 차라리 저희가 정리해서 어머님 못 챙겨드리는 게 나아요. 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제 집이 이제 몫으로 나뉘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오피스텔 몇 평이니? 아들이 우물거렸습니다. 8평이요. 8평? 25년 산 32평 집이 8평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계약 진행하시나요? 아드님이 미리 방문 예약을 해두셔서요. 저는 전화를 끊고 외투를 걸쳤습니다. 부동산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사장님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모님 오셨어요?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여기 몇 번이나 왔었나요? 사장님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3번쯤 오셨죠? 지난달부터 시세도 계속 물어보셨고요.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한 달 전부터 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사모님 동의 없이는 계약 못한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 말에 겨우 숨을 골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참 앉아 있었어요. 서랍을 열어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등기부등본이 있었습니다. 집 명의는 온전히 제 이름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뜨기 전 마지막으로 정리해둔 서류였습니다. 메모지 한 장이 함께 있었죠. 이 집은 당신 명의로 해뒀어. 아무도 못 건드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손에 쥐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어머니 결정하셨어요? 저는 등기부등본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이 집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대출 알아봤던 거 은행에 확인했다. 내 동의 없인 원래 안 되는 거였어.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돈이 급하면 나한테 왔어야지. 왜 이 집부터 넘볼 생각을 했니? 믿어줬어야지 나를.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한테 짐되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어요. 저는 한참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안 판다. 대신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 며칠 뒤 저는 부동산이 아닌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 일부만 담보로 재대출을 받았어요. 이자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나머지는 아들이 사업을 정리하며 갚아나가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나중에 내가 알아서 정리할 거야. 지금은 아니야. 며느리는 더 이상 오피스텔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한 달 뒤 봄이 왔습니다. 베란다 군자란이 다시 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남편의 메모를 다시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군자란 잎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거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